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축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축전기를 이해를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구형 축전기 모델을 하나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장, 그리고 전이차, 그리고 전기 용량값을 지금부터 한번 계산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계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쉽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통도, 체계도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당을 이렇게 구해요. 그리고 이 구한 전기당을 대입을 해서 전이차를 구해요. 전이차에 대한 정의에 대입을 해서, 자, 그리고 똑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구한 전이차를 전기 용량에 대한 정의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 용량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이쪽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법칙과 수식으로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을 이해를 해보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쭉 연달아서 다시 지금부터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전기 용량을 구하고 싶으면은 전이차를 구해야 되고, 근데 전이차를 구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장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전기장을 구하려면은 우리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기장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쿨롱의 힘을 이용해서 구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통용이 되는 조건 내에서 우리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하면 훨씬 더 편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의미 부여를 해보고 넘어가죠. 그러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사고 실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고 실험 모델은 다음과 같은 구조인데,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 실험실로 가요. 머릿속에 있는 실험실로 가서 이제 불을 다 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구 하나를 켜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전구에 불빛을 관찰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불빛이 틀림없이 쭉 하고 퍼져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불빛을 세기에 따라서, 거리에 따른 세기로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찰하려면 기준면이 필요해요. 바로 그게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구를 켜놓고 거기에다가 전체를 이렇게 유리구로 감싸라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들 했죠? 자, 그러면 구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관찰자가 있고 이쪽에 안쪽에 전구가 있어요. 전구에 불을 켰어요. 그럼 전구에 불빛은 쭉 하고 퍼져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전구 불빛을 거리에 따라서 세기를 측정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리구로 이렇게 감쌌어요. 이 유리구가 기준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까지 이해를 했고, 이 사고실험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는 가우스 법칙을 곧바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이거를 다시 시각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안쪽에 있는 전구를 우리가 이렇게 전하로 바꾸고, 그리고 이쪽 뚫고 나오는 빛을 우리가 이렇게 전기장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가우스 그러니까 유리구가 곧 가우스 면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면이에요. 그래서 이 가우스 면을 우리가 조그맣게 잘라서 거기에다 면적 벡터를 그리게 되면은 전기장과 여기 미소 면적 벡터는 서로 이렇게 서로 평행한 관계에 있는 벡터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기호 처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우스 법칙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기호 처리를 하고 의미를 부여를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는 가우스 면이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등호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틀림없이 가우스 면을 기준으로 이쪽은 안쪽일 테고 이쪽은 바깥쪽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논리가 안쪽에는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전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전하가 있어요. 근데 바깥 공간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바깥 공간에는 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장, 바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선속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가 전기장의 문제니까 이거는 전기 선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는 바깥 공간에 전기 선속이 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는 안쪽에 전하가 있어요. 안쪽에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 선속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벡터로 처리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해준 거냐면, 전기당은 원래는 벡터였을 테고,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뒤에 A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가우스면 전체의 면적을 A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면을 잘게 잘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맞아요. 그거는 DA로 써주면 되겠죠? 그거는 미소 면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벡터를 붙였어요. 이 벡터는 뭐예요? 맞아요. 미소 면적 벡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뭐냐면 어느 면을 유일하게 뚫고 나오는 벡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면에 대한 유일한 벡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면에 대한 유일한 벡터는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미소 면적 벡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전화량이라고 하는 거하고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뭐예요? 여기는 상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벡터를 곱해서 이렇게 상수가 나오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스칼라 값이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로 곱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식에 대한 이해 갔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여기에 이렇게 적분 기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를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관찰을 하려면 그거를 전체를 다 감싸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단일 폐곡면으로 전체를 감싸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진공 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 공간 속에서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비례값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정의에다 대입을 하면서 여기 전위차 그리고 여기는 전기 용량까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체계도가 잡혔어요. 체계도를 한번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지금부터 이제 전기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전기 용량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구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먼저 여기에 있는 구형 축전기라고 하는 거에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구형 축전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바깥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안쪽에 또 다른 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축구공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요. 그리고 축구공 속에 안쪽에 야구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 그런 식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지름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쪽 구까지 반지름을 A라고 잡고 바깥 구까지 반지름을 이렇게 B라고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떤 모델인지 이해가 가죠? 축구공을 생각하고 그 안에 야구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우스 면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우스 면을 처음에 이쪽 축구공보다 바깥 공간으로 이렇게 크게 잡았어요. 이렇게 크게 잡았을 때 이때 전기장이 존재를 할까요? 이때는 전기장이 없어요. 그렇죠? 왜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잘 알 거예요. 왜냐면 안쪽 전하가 Q이고 바깥쪽에 있는 전하가 마이너스 Q이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는 다 전기장이 상쇄돼서 전기장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우스면을 바깥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전기장 자체가 0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가우스면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A보다 작게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때는 전기장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때도 0이죠? 이때는 왜 0일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구조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안쪽 구에는 플러스 Q만큼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Q라고 하는 거는 양의 전하예요. 양의 전하끼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청력이 있겠죠? 청력이 있어서 양의 전하들은 쭉 밀려서 이 도체구의 표면에 가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면을 A보다 이렇게 작게 잡았을 때는 이때도 똑같이 여기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도체구의 안쪽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도 0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우스면을 잡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냐면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면, 다시 말해서 안쪽으로 이만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축구공 속에 야구공이 있는데 야구공보다는 크게 축구공보다는 작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전기장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왜냐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전기장이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존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오버랩을 해서 보면은 가우스면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오버랩을 해봐요.
해봐요. 그러면 가우스면은 이 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쪽으로 따로 이렇게 띄워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여기서 의미 부여를 하면 돼요.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면 되는 거냐면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요. 가우스면이 기준면이니까 그럼 안쪽에 이렇게 전하가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전기장의 선속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우스 법칙을 이제 이 모델에다가 적용을 시킬 건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 가우스 법칙 기본 꿀에서 다음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전기장하고 여기에 보면은 미소 면적 벡터가 있는데 두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둘은 벡터의 방향이 서로 평행하죠. 평행하게 되면은 A 벡터 닷 B 벡터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0이니까 이 값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굳이 벡터 계산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빼서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우스 법칙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서 의미 부여를 하면 돼요. 어떤 걸 결정을 하면 되는 거냐면 먼저 이만큼 여기가 뜻하는 건 뭘까요? 여기는 뭐냐면 전체 면을 감싼 표면인 거죠.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이 사고 실험을 할 때 촛불 또는 전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전구가 나가는 빛을 관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유리구를 다 씌웠어요. 그러면 그때 유리구의 표면을 빛이 뚫고 나올 거예요. 그 유리구의 표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얘예요.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겠어요? 구의 표면이기 때문에 4파이 R제곱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4파이 R제곱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전하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전하는 지금 얼마만큼 있어요? 플러스 Q만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Q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기당을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우스 법칙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우스 면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는 인과 아웃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당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전위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위는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에는 전기당을 여기다 대입해서 전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위를 구해야 되는데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써서 구한 이 전기당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전위의 정의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전위의 정의를 이해를 할 때는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여기가 도대체 뭐를 뜻할까요? 여기가 물론 수학적인 기호로 보면은 적분이에요. 하지만 이 적분이라고 하는 게 물리에서는 꼭 의미를 부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의미를 부여를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이쪽 그림에서 잠깐 보게 되면은 지금 전기당 자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위가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비선형적으로 그렸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전하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만약에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호가 무엇을 뜻하냐면 전하가 이동하는 경로를 뜻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학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뭐냐면 전기당 속에서 전하가 이동하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경로적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로적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하가 전기당 속에서 이동을 해갈 때 이때 지나가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 의미를 부여를 해놨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한 거 여기에는 전기당이라고 하는 거를 요 값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물론 여기도 지금 전기당 플러스 여기에 이동 경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여기가 세타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값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서로 여기서 나가는 아까 좀 전에 앞쪽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봤듯이 지금 보면은 여기는 두 개는 벡터가 평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곧바로 이렇게 그냥 코사인 세타는 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둘 사이에 각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고려를 해주면 돼요. 대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기당은 어디서 구했어요?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구한 전기당을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 전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만의 함수니까 여기 거리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상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요만큼만 이제 말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알고 있어요.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뭐 나와요? 이거는 r분의 1이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수에 대해서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써주면 돼요? r분의 1로 써주면 돼요. 원래는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는 상쇄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주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여기다가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고, 이걸 통분하면은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꼭 의미부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식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떤 게 있냐면 A하고 B하고 여기 상수값을 비교를 해봤을 때 A라고 하는 것보다 B가 더 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A, B는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A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테고 B의 반지름은 여기에요. 그렇죠? B가 축구공까지예요. A가 야구공까지고.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를 빼면은 이렇게 음수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 값 자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양수로 보여도 실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고려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이 값 자체를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데,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양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도대체 뭐에 관련이 돼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을 할래요? 그쵸? 그거는 어떤 거에 관련이 돼 있냐면, 여러분들 이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조금만 더 이렇게 확인을 넘어가죠.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실제로 이동 경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쪽이 이제 플러스로 대전이 돼 있고 이쪽이 마이너스 대전으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양전하가 이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척력에 의해서 밀리고 인력에 의해서 끌리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하는 이동에 갈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계산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때 전위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 경로가 있어요. 어떤 경로냐면 반대로 우리가 외력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전하를 등속도로 쭉 갖다 밀어다 놓을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경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때를 계산해 보면 이때는 플러스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전하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거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우리는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면은 여기 테니스 공이 이 위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맞아요. 중력장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자연의 방향대로, 그렇죠? 이거는 중력장은 자연의 방향인 거잖아요. 자연의 방향대로 중력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하지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외력에 의해서 등속도로 천천히 위로 올려서 원래 위치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 경로, 다시 말해서 이동 경로 방향만 다르고 크기는 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동 경로에 따라서 전하가 A쪽에서 B로 갈 때 이때가 있고, 또 하나 B쪽에서 A쪽으로 갈 때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A쪽에서 B로 갈 때는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는 음수가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이쪽 B쪽에서 A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때 이때 구하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양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르게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방향인 건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방향이에요. 이거는 장에 의한 방향인 거예요. 장이 곧 힘인 거니까. 그렇죠? 그 방향인 거예요. 하지만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외력에 의한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 고려를 해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A에서 B로 움직였을 때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B에서 A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는 전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거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썰매를 탔어요. 눈썰매를 탔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언덕에서 눈썰매를 타면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밑으로 내려간 거를 다시 끌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력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전기 용량을 구하면 돼요.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 구한 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전기 용량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기 용량은 제일 쉽죠? 여기를 대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조심을 해놔야 돼요.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냐면, 둘 중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답변할래요? 둘 중에 어떤 값을 답변을 하면 되는 거냐면, 실제는 왼쪽 값이나 오른쪽 값이나 서로 어느 쪽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게 양수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줘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도 이쪽에 있는 플러스 기준을 잡던 마이너스 Q로 기준을 잡던지 간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는 여기는 양의 전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쪽에서 음이 나오던 양이 나오던지 간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줘서 생각을 하면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호로 쓸 때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경로를 이렇게 따랐어요. 이 경로를 따라서 계산을 해서 이걸 쓸 때는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이 여기 값을 쓸 때는 요 두 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양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렇게 써서 이 값을 그대로 넣게 되면은 실제는 여기는 음수를 계산한 거예요. 값 자체가 어떤 뜻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원래 이쪽을 무시를 하고 계산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아까 의미를 붙여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값을 계산할 때도 두 개를 바꿔서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만 하나 조심들을 해놔요. 기호로 처리를 하고 계산을 할 때 그 점을 꼭 하나 명심해 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전기장을 구해야 되는데, 전기장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가우스 법칙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사용을 할 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 의미를 붙여줘야 되는 거냐면, 가우스면을 기준으로 등호를 써요. 등호를 쓰고 안과 밖으로 구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안쪽에 있는 전화를 찾아요. 거기 의미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안쪽에 있는 전화가 바깥 공간에 전기장의 선속을 만든 게 가우스 법칙이기 때문에 바깥 공간에는 전기장의 선속이 있어요. 그러면 선속은 어떤 구조예요? 이거는 전기장에다가 면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9일 때는 얼마겠어요? 4파이R 제곱이 되겠죠. 근데 원통형 측정기도 있어요. 원통형일 때는 원통의 표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2파이 R에다가 원통의 길이 L을 곱해주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는 이게 뭐 평행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판이면은 그때 면적은 A가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전기당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기당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전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만큼 부분, 여기가 이동 경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이렇게 구했을 때는 이 값 자체가 A 쪽에서 A 쪽에서 B 쪽으로 전화가 이동을 이렇게 해갔을 때는 이게 음수가 나와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 값을 바꿔서 계산해봐요. 여기를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이쪽을 B 쪽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적분 경로를 잡아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쪽 B 쪽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적분 경로를 잡아주고 적분을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양수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전위차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조심할 거는 뭐냐면, 전기 용량을 구할 때 이렇게 전위를 구해서 전기 용량을 구할 때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양수 플러스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하든지 간에 이동 경로를 A에서 B 쪽으로 잡던 아니면은 B에서 A 쪽으로 잡던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를 양수값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A 쪽에서 B 쪽으로 이렇게 이동 경로를 잡고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위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 값을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면은 A하고 B는 반지름을 뜻하기 때문에 B가 반지름이 커요. 그러면 두 개를 바꿔주게 되면은 이 전체가 양수가 될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할 때 우리가 방향을 A 쪽에서 B 쪽으로 잡지 말고 B 쪽부터 A 쪽으로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쪽을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를 B 쪽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은 이거는 항상 양수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계산을 하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넣어서 전기 용량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중에 평행판 측정기 두 가지 더 예를 들었죠. 여러분들이 물론 다뤄봤던 거예요. 하나는 평행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통형이 있어요. 여기 구형을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평행판
평행판하고 원통형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 방법하고 똑같아요. 이 방법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에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두 가지 평행판 측정기도 전기당, 전위차, 전기 용량을 한번 구해들 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